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쟁 영역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자료는 수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편집, 복제, 전송 등을 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경쟁 영역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역량이 길러질까요? 이 단원에서는 게임, 스포츠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 상황에서 적합한 전략과 기능을 발휘하여 개인 또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경기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쟁 영역 활동 여러분들 많이 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어울마루에서 시작하고 있는 발리카페, 이 종목도 경쟁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경쟁 스포츠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알아볼 텐데요. 크게 영역형 경쟁 활동과 필드형 경쟁 활동, 그다음에 네트형 경쟁 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영역형 경쟁 활동입니다. 영역형 경쟁은 상대팀의 영역을 침범하기 위해 상호 경쟁하는 활동으로 신체적 접촉이 빈번하고요. 격렬한 몸싸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체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효과적인 공격과 수비를 위해서 다양한 대형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축구 같은 곳에서 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뭐 4-4-2 전술, 뭐 4-5-1 전술, 뭐 이런 경기 전략을 세워서 상대편 그리고 또 우리 편의 특징을 살려서 공격과 수비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역 어떤 그 운동장 경기장의 영역을 이용해서 상대편의 골대나 어떤 지역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경쟁 활동이라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특징도 있습니다. 영역형 경쟁 활동의 스포츠 예로는요, 축구, 농구, 핸드볼, 럭비, 하키, 풋살, 플로어볼, 얼티밋 등이 있습니다. 얼티밋 들어봤나요? 우리 일명 플라잉 디스크를 이용해서 경기를 하는 이 영역형 경쟁 스포츠가 얼티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형 경쟁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느냐? 상대방을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경기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드형 경쟁입니다. 필드형 경쟁은 두 팀이 공격과 수비로 나누어 상대 필드의 공간으로 공을 보내고 정해진 구역을 돌아오면 점수를 얻는 활동입니다. 어떤 종목이 생각나나요? 바로 옆에 사진과 같은 야구와 유사한 종목들이 바로 이 필드형 경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필드형 경쟁의 특징으로는 포지션에 따라 개인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눕니다. 뭐 투수, 수비를 예를 들면요. 투수, 포수, 뭐 1루수, 2루수, 3루수, 유격수,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 뭐 이러한 각각의 역할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지만 경기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배트나 신체를 사용해서 공을 치고 달리는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역할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과 팀 구성원 간의 조직력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필드 경쟁의 종목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야구, 뭐 소프트볼, 티볼, 발야구, 크리켓, 킴볼, 킥, 럼볼 등이 있는데요. 킴볼 혹시 들어봤나요? 킴볼? 킴볼이라고 해서 아주 큰 공, 한 지름이 1m가 조금 넘는 정도의 큰 볼을 배구하듯이 하는 경기인데 그 공을 배구처럼 세 번에 쳐서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경기입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학교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드형 경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치로는 팀워크, 책임감,
최선을 다하는 태도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네트형 경쟁입니다. 네트형 경쟁은 경기장의 중앙에 네트를 설치하고 두 선수 또는 두 팀이 서로 경쟁하는 활동입니다. 어떤 활동이 떠오르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발리 카페를 생각했다면 아주 훌륭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어, 네트형 경쟁의 특징으로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는 경기로 신체 접촉이 거의 없습니다. 네, 네트를 두고 경기장을 반을 나눠서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신체 접촉이 없고요. 자신만의 영역에서 팀원과 협력해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 팀과 접촉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팀끼리 협력을 잘하면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시작은 반드시 서비스, 우리 서브라고 불리는 서비스로 시작이 됩니다. 어떠한 유형이 있냐면요. 배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족구, 비치발리볼 등이 있습니다. 네트형 경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치로는 경기 예절, 책임감, 배려, 존중감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경쟁 스포츠 활동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겠죠. 네, 우리 신체 활동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이 잘 길러져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기능을 익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신체를 수련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집니다. 네, 신체를 수련한다는 의미는 체력이 좋아지고 그 어떤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기능이 향상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경기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감정을 경기 상황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네, 경기 수행에서의 득점을 했을 때 너무 기뻐한다든지 즐거워한다든지 상대방을 격려한다든지 이러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능력들은 공동체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 스포츠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러면 경기 수행 역량, 우리 그 경쟁 영역 스포츠를 많이 하면 길러지는 역량이 바로 이 경기 수행 역량이라고 했는데요. 이 경기 수행 역량의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하기 기능이 길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과 경기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 선수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해야지만 실제 경기에서 좋은 경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팀은 전체적으로 발이 느리대요. 그러니까 달리기, 민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첩성을 기르기 위한 기초 체력 훈련을 함으로써 실제 경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 두 번째는 협력하기의 과정입니다. 경기 수행 과정에서 겪는 협동, 책임감, 공정성, 배려 등을 친구와 함께 학습하게 됩니다. 우리 경쟁 영역 스포츠를 하게 되면 혼자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죠. 우리 팀, 그리고 또 다른 팀과 함께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팀끼리는 협동,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공정성, 배려 등을 함께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팀 말고도 다른 팀에게도 경기 안에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함께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경기를 수행하는 과정인데요. 아까 분석하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우리 팀의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했다면 실제 경기에 그것들을 적용하고 우리가 연습했던 경기 전략으로 정정당당하게 페어플레이를 실천하며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손을 모으고 화이팅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경기에서 저런 화이팅, 응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기능으로는 의사소통학인데요. 나 또는 우리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경쟁 영역 스포츠는 혼자만 경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팀원, 그리고 우리 감독, 코치, 때에 따라서는 프로구단 같은 경우는 구단주, 이런 모든 그 경기에 관련된 모든 인원들이 그 경기를 위해서 그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내가 저 친구의 생각을 잘 알고 있어야지 경기 안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쟁 영역 스포츠, 경쟁 영역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몇 가지 문제를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게임, 스포츠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 상황에서 적합한 전략과 기능을 발휘하여 개인 또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으로 경쟁 영역 활동에서 주로 향상되는 역량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이죠? 무엇이죠? 안 들려요. 네, 경기 수행 능력 역량이죠. 경기 수행 역량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1번의 역량과 관련된 문제 1번의 역량이 뭐였어요? 방금 얘기해 줬는데 모르는 거 아니죠? 경기 수행 역량입니다. 경기 수행 역량과 관련된 기능 네 가지를 경험에 빗대어 설명하시오. 네, 경기 수행 역량과 관련된 기능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관련된 기능 네 가지 기억나나요? 네, 첫 번째 뭐였죠? 네, 분석하기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협력하기 기능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기 수행하기.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기능은 의사소통하기. 네,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을 잘 기억했다가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빗대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구글 클래스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쟁 영역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시된 과제를 꼭 제출해 주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스쿨트렌드의 마가텍스임이었습니다.